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 거래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린 시장.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고차 시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거대한 시장 붕괴 뒤에 숨겨진 아주 기묘하고 또 놀라운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한국 중고차 시장의 연간 거래대 수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60만 대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53만 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00만 대가 넘는 차가 거래 목록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시장의 3분의 1가량이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이 차들이 뭐 갑자기 다 고철이 돼서 폐차장으로 직행한 것도 아닐 거고, 도로 위에는 여전히 차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 그 많던 그 100만 대가 넘는 차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때 주말이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던 그 거대한 중고차 매매 단지들 있잖아요. 지금 그곳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기이한 풍경인데요. 그 텅 빈 사무실에 딜러들은 여전히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한 달에 차를 단 한 대도 못 팔아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권리, 그 자릿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물론 누구나 딱 들으면 그것 때문이겠네 하고 짐작할 만한 명백한 용의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들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신차 공급이 다시 원활해졌고 무엇보다 자동차 할부 금리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죠. 특히 이 금리 문제가 정말 결정타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5, 6%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8%는 그냥 기본이고요. 심하면 12%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거의 2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중고차를 주로 찾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이 많은데 매달 내야 할 할부금이 갑자기 2배가 된다? 이건 뭐 그냥 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건요, 사실 이미 금이 가고 무너지기 직전이던 건물에 가해진 마지막 충격,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 시장은요,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려면 경제학 교과서에 꼭 나오는 개념을 하나 가져와야 해요. 바로 레몬 마켓이라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비유죠. 겉은 아주 멀쩡하고 예쁜데 닦아보면 속은 시고 엉망인 레몬처럼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어서 질 나쁜 물건만 시장에 넘쳐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중고차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럼 대체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었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소비자의 무려 85.2%,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중고차 시장과 딜러를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건 그냥 좀 의심스럽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뜻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결과물입니다. 인터넷에 떡하니 올려놓은 싼 차, 그거 보고 멀리서 찾아가면 방금 팔렸네요 하면서 다른 비싼 차 보여주는 미끼 매물, 이건 뭐 거의 기본이고요. 차 뼈대가 다 휘어버린 큰 사고가 있었던 차를 무사고차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물에 푹 잠겼던 침수차를 멀쩡한 차인 척 파는 일까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불만의 80%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거대한 균열,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딜러들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새로운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 딜러들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위에서는 누가 누릅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대기업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제일 잘한다, 우리가 보증한다는 막강한 신뢰를 무기로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가장 좋고 비싼 A급 매물들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럼 아래는요?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치고 올라왔죠. 딜러한테 줄 중간 수수료가 없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D급,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낡은 차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특히 이 개인 간 거래의 성장은요,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당근마켓에서 차를 개인이 직접 사고 판 건수가요, 2022년에는 겨우 84건이었어요. 1년에 84건.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3년에는 4만 6천 건이 됩니다. 이게 몇 배죠? 거의 6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소비자들이 얼마나 기존의 딜러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를요. 자, 그런데 말이죠. 대기업이 들어오고 개인끼리 거래를 하고 이런 변화들을 다 합쳐도 여전히 그 사라진 100만 대의 행방이 다 설명되진 않아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진짜 거대한 흐름은요, 사실 시장 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라진 차들이 향한 최종 목적지, 바로 해외였습니다. 네, 바로 수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 상반기 딱 6개월 동안에만 무려 43만 7천 대의 중고차가 한국을 떠났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사라진 100만 대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출된 셈이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수출이 폭발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정학적인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이에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한국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된 러시아에서 품질 좋기로 소문난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지 않는 키르기스스탄 같은 제3국으로 일단 차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는 우회 수출이라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게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현재 팰리세이드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요. 거의 2배죠. 상황이 이러니까 수출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한국 내수 시장에 풀릴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랑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이 돌고 돌아서 결국 특정 차종들의 국내 중고차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중고차 시장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정보를 독점해서 먹고 살던 모든 중간 상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고차 딜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무기로 장사를 해왔어요. 나는 이 차의 비밀을 알지만 당신은 모르지. 이게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소비자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사고 이력부터 지금 이 차의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정보를 숨기는 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들의 낡은 사업 방식은 이제 완전히 수명을 다한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은 앞으로 아주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에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제조사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고 신뢰를 파는 브랜드 인증 중고차 시장이 거대하게 자리 잡을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물량을 처리하는 거대한 수출 허브로서의 시장이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전통적인 방식의 딜러들은요? 그들이 설 자리는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의 기묘한 붕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이쪽과 저쪽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던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이나 보험 설계사, 아니면 여행사 같은 곳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중고차 시장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내일 그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